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어제 시험 봤던 119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외부 강의가 있어가지고 저는 늦게 와서 따로 촬영을 못했고요. 25년 4월 5일 날 시험 봤던 119회 회계 2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한번 시작해보죠. 자, 첫 번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에 해당되는 것만 구성된 거. 재무제표 종류는 무조건 암기해야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 여기까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산표나 분계장은 재무제표가 아니옵니다. 답은 3번 아무 이상 없죠.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야죠. 두 번째,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을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차변의 현금, 대변의 매출로 매출이 아니죠. 원래 뭐죠? 그렇죠. 계약금 받을 때 선수금이잖아요.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처리해야 되는데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처리했네. 자, 이걸로 인해서 재무상태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거 재무상태표. 그럼 결과적으로 현금은 상관없지만 요거 부채가 나올 게 안 나오고 수익이 생겼죠. 부채가 나올 게 안 나왔어. 그럼 부채의 과소. 그리고 없어야 될 매출이 생겼으니까 수익의 과대.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는 자산이죠. 자산부채 자본. 그러니까 부채가 과소다. 답이 4번이죠. 자산은 상관없고 부채가 과소입니다. 됐죠? 어려운 거 아닐 거예요. 넘어갑니다. 지금 회계 2급 하시는 분들이 당장은 보통은 인터넷 보면 1급부터 해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1급부터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2급부터 1급, 1급부터 세무 막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앞서가고 그리고 실무에도 적응 잘 하십니다. 2급 하시는 분 여러분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갑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표시되는 거. 이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급수에 상관없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먼저 회계상 현금. 물론 회계상 현금에는 다시 또 통화와 통화 대용증권이 있죠. 통화와 통화 대용증권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통화와 통화 대용증권은 회계 1급에도 나오고 2급에도 나온 것 같은데요. 자, 통화 대용증권은 또 여러분 기본서 보시면 전국 타자가 우송 1만 배대 이거 있죠. 전국 타자가 우송 1만 배대. 이게 각각 뭔지는 기본서 기본 강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만 배당금 영수증 그리고 대체저금 환급증서 에헤이 참말로 이쁘게 이런 거 있죠? 넘어가요. 그 다음에 무슨 보통 예금, 당좌예금, 예금도 있죠? 보통 예금, 당좌예금, 예금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현금성 자산도 있지요. 이때 현금성 자산은 정의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거 이런 게 있죠. 3개월 이내인 거. 그래서 여기 속하는 거 뭐 있나 했더니 자기하수표 들어가죠. 전국 타자가 자기하수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채권도 들어가지요. 들어갑니다. 답은 벌써 나왔겠네. 그 기억 들어가는 거 답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차익 주식 이건 단기 매매 증권이죠. 단기 매매 증권 취득 당시 만기가 6개월 이거는 3개월이 아니니까 안 들어가죠. 이건 안 들어가고 얘 두 개 들어가고 뭐 이것도 충분히 회계 2급 하신 분들도 쉽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재산 상태가 다음과 같고 자산 총액을 물어봤네요. 자산 총액을 자본금이 자본이고 예수금은 부채죠. 자본금은 자본이고 장기차익금도 부채죠. 무엇이요? 에이? 뭐야? 자산이 아무것도 없네. 이거 선수금 부채죠. 구하란 얘기네. 머릿속에 재무상태표를 그리고 재무상태표 그리고 차변의 자산이고 대변의 부채와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다 자본하고 부채만 있으니까 결국 이거 다 더하면 자산합계라 일치하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니까 그죠? 자산에서 우리 생기초 들어와서 제일 먼저 배운 게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다. 막 이런 거였죠? 바꿔 말하면 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거 얘기하는 거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무상태표를 머릿속에 그리고 부채와 자본을 대변에 적고 다 합치면 결국은 자산과 일치한다. 답은 85겠죠 뭐. 그죠? 됐습니다. 저는 자산 고르는 건 줄 알았어요.
저도 문제 지금 열었어요. 저도 지금 열어가지고 문제가 뭐 나왔는지는 몰라요. 그 대신 1급을 먼저 찍었어요. 1급을. 왜냐 1급이 그 시험 보는 사람이 제일 많고 해서 1급을 먼저 찍어서 1급에 아까 저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나온 거 알거든요. 그랬고, 자, 그다음 이번에는 이건 또 뭐냐?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 중에서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기말 재고액이 큰 거부터 순서대로. 이거 많이 하던 거죠. 수량은 일정하다. 자, 여기서 많이 하던 거잖아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시 기말 재고 크기. 선이 총후잖아요. 선이 총후. 가나다 순이잖아. 물가 상승할 때 시옷. 물가 상승할 때 시옷. 선입선출법의 시옷. 그래서 선이 총후잖아요. 선이 총후. 선이 총후. 이거 모르면 이제 안 돼요. 공부 안 한겨. 이거 모르면 공부 안 한겨. 물론 크거나 같을 수도 있겠지. 크거나 같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선이 총후. 시옷, 이응, 지읒, 지읒, 비읍, 비읒 이렇게 되는 거죠. 선이 총후 이거 아니고 선이 총후 이거니까 이거겠죠. 후입이 먼저 나오면 안 되고 선후 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선이총후 이거 무조건 암기. 물가 상승 시 선이총후. 반대로 하락이 나오면 부동호를 바꾸면 되지 뭐 이렇게 그죠? 부동호를 바꾸면 됩니다. 됐고 다음. 그다음 여기서 참 이 기말재고 크기잖아요. 이거 꼭 알아둬야 될 거. 이거 어차피 우리가 또 회계 2급이 종착역이 아니죠. 나중에 회계 1급이나 세무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또 필요합니다. 지금 이 기말재고 크기는 곧 이익의 크기랑 똑같죠. 기말재고 크기나 만약에 이익이 큰 순서 물어봤다. 똑같습니다. 기말과 이익의 방향이 같이 움직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꼭. 그리고 이거를 왜 재고자산 계정 기초재고액 차변이고 매입 차변이고 기초의 매입 더해서 기말을 빼면 매출원가잖아요. 매출원가 이것도 모른다 그럼 곤란한디. 그리고 매출액에서 순매출액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이익 나오죠. 그죠? 근데 이때 만약에 기말재고액이 커지면 즉 대변 커지면 매출원가는 작아지고 매출원가 작아지면 이익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기말과 이익의 방향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 이게 뭔 소린가 못 알아들으면 이론 강의실로 오세요. 환영할게요. 기다릴게요. 자, 다음 6번. 얘는 뭐 선급금 계정. 선급금 계정이고 5월 4일 거래 요거 설명 중에 옳은 걸 찾으래. 선급금은 자산이지요. 그리고 날짜가 빠른 거 5월 4일부터 분계로 뽑아내 보면 자, 분계 뽑아내는 방법 그냥 눈으로 봐도 요거 딱 보자마자 차변의 상품, 차변의 선급금, 대변의 현금 이게 딱 보이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한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해도 자, 이걸 분계를 뽑아내야 돼. 근데 이 뒤에는 뭐 쓸 데가 없잖아요. 쓸 수가 없잖아.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에다가 사선을 긋고 위에 있는 걸 갖다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차변의 선급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되니까. 그다음 이걸 분계 뽑아낸다면 이때는 앞쪽이 막혀 있으니까 뒤쪽에다가 사선을 긋고 위에 걸 갖다 쓴다고 생각하면 6월 6일 날은 차변의 상품이 되고 대변의 선급금이 됩니다. 이런 것들 그냥 보면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냥 딱 보자마자 다시 5월 4일 날은 그러니까 돈 나갔죠. 돈 나가고 선급금이니까 계약금 준 겁니다.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게 답이죠. 뭐 답이고 이거는 선급금이 없어진 거죠. 없어지고 상품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상품을 매입한 거지. 그러니까 나 주문했던 상품이 도착되어서 상품을 인수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약금 지급, 얘는 나중에 상품을 인수한 거. 인수했다는 얘기는 매입했다는 얘기죠. 상품을 인수했다, 도착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감가상각 방법 중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기간 감소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게 너무 쉽잖아요. 정액법은 일정한 거잖아요. 정액법은 감가상각비가 일정한 게 정액법이고 대표적으로 정률법은 초반에 많이 상각하고 나중에 감소되는 거죠. 이렇게 감소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은 감소. 그래서 이중체감법은 그래서 그래프를 조금 이쁘게 그리면 정액법은 일정. 그다음 정률법은 감소죠. 이중체감법은 더 커지고 더 크게 시작해서 더 적어집니다. 초반에. 그리고 또 연수학계법은
직선으로 떨어져요. 직선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직선이에요. 이걸 위해서는 이것도 이렇게도 정리해야 돼요. 감가상각 초기에 감가상각비 크기를 외워야 돼요. 기본 강의 때 했어요. 이률 연정 이것도 외워두시면 나중에 쓸모가 많을 거예요. 이률 연정 이게 뭐냐? 이가 뭐겠어요? 이중체감법. 이는 이중체감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반드시 이러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중체감법 그리고 정률법 이건 정률법 연수학계법 그 다음 정액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있으니까 이률 연정, 이중체감, 정률, 연수학계, 정액 이런 순서다. 이중체감, 정률, 연수학계, 정액법 순서. 초기의 상각비 크기가 보통은 이렇습니다. 보통은. 다음. 자, 이건 또 뭐냐? 25년 1월 달에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거래인데 처분 손익을 구하면 얼마냐? 다른 건 고려하지 마라. 결과적으로 처분 손익을 물어봤잖아요. 처분 손익을 어떻게 구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구한다? 처분금액, 처분가액에서 장부금액, 장부가를 빼야 됩니다. 이때 장부금액은 어떻게 구한다? 이때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뺀 거지요.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보면서 계산하기 바쁘면 안 되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트럭을 900만 원 처분했고 자기가 수표 받았다. 원가는 1000만 원에 장부금액은 680. 장부금액이 써 있네. 장부금액이 써 있어. 그럼 장부금액과 처분가액만 비교하면 되죠. 그럼 680짜리를 900에 팔은 거잖아. 680짜리를 900에 팔았으니까 220만 원 이익이죠. 비싸게 팔았으니까 이익이지 뭐 2번. 그죠? 비싸게 팔았으니까 이익이다. 그 다음에 장부금액이 680인데 원가가 1000이란 얘기는 원래 취득원가는 차량, 트럭,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는 1000만 원인데 감가상각 누계가 요게 680이니까 감가상각 누계가 320이 있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처분에 대한 분계를 하면 대변의 차량 운반구가 1000만 원, 차변의 감가 누계가 320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현금 들어오고 나머지가 처분 이익이 된 겁니다. 분계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 실기라면은 이걸 입력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죠? 다음 회계처리 설명.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인데 적절한 거. 차변에 상품이 들어왔네. 차변에 있으면 들어온 거잖아요.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이고 나가면 대변이죠. 자, 그다음에 외상매입금 부채 증가죠. 뭐 상품을 샀는데 외상으로 샀네. 외상으로 산 거지만 말 그대로 부채 증가. 외상으로 샀다. 상품을 외상으로 샀다. 상품 구입. 근데 수령이 왜 나와? 물건 샀는데 돈 줘야지. 다음 달에 주기로 했다. 이게 외상이죠 뭐. 외상 매입금. 그게 답이 2번이네. 이거는 지난달에 구매한 어쩌고 저쩌고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난달에 구매한 상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다. 이걸 분계로 표시하면 지난달에 돈 안 준 걸 주는 거니까 외상 매입금 갚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 4번은 지난달에 구매한 상품을 환불했다? 환불했는데 수령했다? 뭔 소리요? 내가 물건을 사고 돈도 돌려받아? 물건 샀던 거 돈 줬다가 돈을 돌려받았다고? 자, 만약에 물건을 지난달에 샀으면 차변에 상품 만약에 대변에 현금 줬었어. 예를 들어서 그래도 환불 받았어. 그럼 차변에 다시 현금 들어오고 대변에 상품 취소하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취소하면 됩니다. 물론 이 문제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비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거. 이거 족보찾기죠. 비유동부채는 사장님이 퇴임하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이거 1급에도 나왔네. 사장님이 퇴임한 거예요. 이거 뭐요? 사채. 자는 장기차 입금, 장기자 붙은 거. 퇴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충. 이는 임대보증금이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시험 볼 때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게 제일인데 만약에 시험 볼 때 모른다 그러면은 프로그램 열려 있잖아요. 이거 1급에 열어놓은 건데 열려 있는데 여기 계정가입 및 정기 등록 있죠. 이걸 클릭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거 찾아보면 되죠.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여기 비유동부채 있잖아요. 이거 여기를 클릭하면 오른쪽에다 비유동부채 쭉 뜨잖아요. 그래서 비유동부채 클릭하면 오른쪽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장기, 임대보증금, 퇴충 막 이런 게 쭉 써 있단 말이죠. 여기까지 계속 써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고 찾아도 되기는 됩니다.
물론 머릿속에서 찾는 게 최고겠지요. 머릿속에서 당연한 거고. 선수금은 아니고 외상매입금도 아니고 유동입니다. 예수금도 아니고 임대보증금 그리고 유동성 장기부채 이거 아니죠. 답은 4번. 유동성 장기부채는 뭐냐? 답은 뭐 어차피 이거였고 유동성 장기부채는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원래는 장기차입금. 원래는 장기차입금. 장기차 붙었으니까 비유동인 거죠. 만약에 이거 뭐 100억이 있었어.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장기가 아니니까 그때 장기 차입금을 없애주면서 대변에다 주의할 점 단기 차입금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때 쓰는 말이 유동성 장기부채죠. 유동성 장기부채. 이거는 우리 실기 그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장기성 유동부채. 유동성 장기부채. 장기성 유동부채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만기가 1년 이내 여기 있네. 만기가 회계연도부터 1년 이후가 아니라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했을 때 1년 이내로 다가왔을 때는 이렇게 장기차입금을 없애주고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꿔줍니다. 주의할 점은 단기차입금이라고 쓰면 큰일 납니다. 아셨죠? 그런 적도 있어. 다시 이랬다가 다시 또 만기를 장기로 연장했어. 장기로 연장했어요. 그러면 다시 이거 취소. 유동성 장기부채 없어지고 다시 또 장기차입금으로 바꿉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보통은 이 부분이 문제로 나왔었는데 만기를 다시 연장했다 그러면 취소시키면 돼요. 넘어갑니다. 자, 다음 이것도 뭐냐? 2월3표 나왔네. 2월3표 마감하고 작성하는 거. 2월3표다. 기초자본금은 40만 원이고 물어본 건 기말자본금. 이때 기말자본금은 뭘 물어본 거냐? 결론은 기초자본금하고 단기 순이익을 합한 게 얼마냐 그 소리나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2월3표가 제가 아까 시작하자마자 총계정원장 마감후라고 그랬잖아요. 마감 후에 작성하는 요 시산표 있죠. 요게 기말자본금이에요. 이게 여기에 당기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초자본금이 40이야. 그럼 기초자본금이 40이고 순이익이 10만 원이다 그 소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건 생기초, 완전 생기초 때 총계정원장 마감하는 거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 2월로 마감해서 2월 시산표를 작성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기말자본이에요. 그리고 왜 이거 진짜 이거 모르면 생기초 공부 안 했다는 얘기니까 원래 자산부채 자본 이제 마감할 때는 1순위가 수익과 비용을 먼저 마감하죠. 원래는 자산부채 자본부터 이제 계정 과목이 배열돼 있지만 마감할 때는 수익이나 비용 수익 계정하고 비용 계정을 먼저 마감하잖아요. 수익과 비용 계정을 한 군데 모으죠. 어디에? 집합손익, 손익 계정에 모으잖아요. 손익 계정에. 수익은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그래서 수익이 많다고 치면 이걸 자본 계정으로 대체하죠. 생기초 때는 자산부채 자본 계정. 그래서 자산부채 그리고 자본이 있다. 자본이 있다. 그럼 기초자본 전기월 기초자본 이 문제 같은 경우는 40만 원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 요거 단기순이익이 만약 10만 원이었어. 요 10만 원을 자본금 계정 대변에 집합손익에서 10만 원 추가시켜서 기말자본 차기 2월 50만 원 된 거. 이 금액을 2월 3표에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기초 자산부채 자본 마감하는 거에 대한 공부가 돼 있으면 그냥 거저먹기고 그 공부 안 돼 있으면 이것도 헷갈리겠죠. 답은 당연히 50만 원 3번. 다음 자료에서 단기순이익을 구하래요. 기초자본, 판관비, 매출총이익, 기말자본. 뭐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어본 게 단기순이익이란 말이죠. 근데 매출총이익도 나오고, 그죠? 자본이 기초자본도 있고 기말자본도 있네. 그럼 뭐야?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의 차이가 결론은 단기순이익이잖아요. 방금 한 거 이거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의 차이가 순이익이니까 똑같은 얘기죠. 공짜야 공짜. 30이고 46이니까 그럼 순이익은 16만 원이란 얘기죠. 16만 원. 그래서 2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 빼면 원래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나오고 거기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거기다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은 원래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고 거기서 법인세 빼면 당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매출 총이익 25만 원 나오고 판관비가 11만 원 나와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구할 수 있지만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등등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못 구합니다. 그죠?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의 차이 가지고 순이익을 구하면 됩니다. 됐죠? 넘어가고. 이거 마감하는 거. 결산대 손익계정으로 마감하는 거. 아닌 걸 찾으래. 손익계정으로 마감한다는 얘기는 조금 아까 했죠. 수익과 비용. 수익과 비용은 집합손익, 손익계정으로 가는 거고,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 2월로 마감하죠.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 2월로 마감해서 2월 시산표 작성하잖아요. 아까 나왔던 거. 차기 2월로 마감해서 2월 시산표를 작성하는 거. 아까 앞에 있던 문제랑 같은 거예요. 이게 얘들은 수익과 비용이니까 손익계정으로 대체해야 되고, 다음 가로 설명하는 거 개념으로 올바른 거. 가로는 상품, 제품, 상품의 영역을 판매하는 활동, 그리고 기업을 관리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A 판매, 관리, 판관비 이게 바로 판관비잖아요. 판관비.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은 모든 영업비용. 원래 영업비용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영업비용이 매출원가도 있고, 매출원가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 외 비용이 있는 것이고, 영업의 비용 아까 저 순서 쭉 했죠. 그리고 개인 기업은 소득세가 있고, 개인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은 법인세. 이건 별개의 비용이니까 보통 비용은 영업 비용과 영업 외 비용이 있다. 이때 영업 비용에는 매출원가와 판관비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판관비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다음 마지막 문제네.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옳은 거. 순이익을 감소시킨다. 순이익을 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냥 수익에서 비용 빼는 거. 수익에서 비용 빼면 순이익 바로 나오죠. 그럼 순이익이 적어지려면 수익이 줄어들거나 비용이 많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 또는 조금 아까 있던 거. 기말자본 빼기 기초자본도 있잖아요. 기말자본, 기초자본 차이가 순이익이니까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 순이익이다. 이것도 있겠죠. 근데 이 문제는 자료 보니까 기말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부족하여 추가로 설정했대. 그럼 1번 분개하면 차변에 대손상각비, 차변에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이 발생하죠. 비용이 왠지 답스럽죠. 그리고 대변에 대손충당금. 이때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이라는 자산에 대한 차감 항목이죠. 자산이 감소입니다. 자산의 감소. 어쨌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줄어들 것이다. 답이죠. 2번은 상품을 대량 구매로 인해서 할인받았대. 할인받은 거는 따로 분개할 필요는 없어요. 싸게 산 거니까 이거 분개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매입했던 걸 할인받았으면 매입액이 줄어들겠지. 비용이 줄어요. 근데 이 자체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만약에 매입하고 나서 깎았다면 매입 할인처럼 매입액이 줄어. 그러면은 이익이 증가하겠죠. 또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해서 이익이 발생했다. 이익은 수익이잖아요. 그 다음에 장부금에 1,000원짜리 기계가 화재로 발생해서 보험금을 수령했대. 자, 잠깐 화재가 발생했으면 화재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대변에 뭐였지? 기계장치 자산 감소시키고 차변에 재해손실로 써주죠. 재해손실 이렇게 써줍니다. 이때 보험에 가입했든 안 했든, 보험에 가입했든 안 했든 상관이 없어요. 보험에 가입돼 있든 안 돼 있든 무관합니다. 재해손실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보험금을 받았어. 보험금을 수령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험금 받은 만큼 대변에 보험금 수익, 보험 차익이죠. 보험금 수익, 보험 차익이라고 해도 되고 보험금 수익 해도 됩니다. 이게 재해 손실은 비용이고 보험금 수익은 수익이죠. 수익입니다. 수익 발생. 근데 여기서 참 물어본 게 뭐지? 저기 감소시키는 거. 이건 수익 발생이니까 증가잖아요. 그러니까 1번 빼고는 2번은 모르죠. 할인받았다는 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매입하면서 할인인지 매입했던 걸 할인인지 모르니까 애매하지만 나머지 3, 4번은 수익이 발생하거나 수익이죠. 이것도 수익이지. 그럼 3, 4번은 이익이 증가되는 것이고 1번은 감소고 2번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단 여기까지. 어때요?
회계 2급에서 뭐 이제 공부 이제 시작하고 얼마 안 된 분들은 좀 어려운 게 있을지 몰라도 정상적으로 회계 2급 이론 강의나 뭐 우리 이제 어느 정도 기출 문제까지 풀 정도로 공부가 된 사람들은 뭐 웬만하면 다 무난하게, 물론 예의상 한두 개는 틀릴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이 정도는 다 풀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제 시험 보신 분들은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이 정도 문제는 어쨌든 예의상 한두 개는 틀릴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다 맞겠다, 이런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해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실기는 백데이터가 없어서 안 돼요. 백데이터가 2주 후에 나오거든요. 확정 답안 때. 그때는 저희 일타 클래스 저기 홈페이지에 또 김쌤, 유쌤, 전산에게 여기 확인하시면 나중에 기출 문제는 2주 후에 올라갈 거예요. 자, 어쨌든 어제 시험 봤던 119회였나요? 전산에게 2급 기출 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어디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